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 말이죠. 의문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이건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우연히 겹치면은 필연이다라고 하죠. 이건 합리적 의심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명확한 어떤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재명하고 이제 결부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죠. 또 터졌습니다. 수원지검 이재명 측근 경기도 그 교통 연수원 사무처장 채용 의혹 기사 이게 2023년 1년 전에요. 3월경에 이게 나갔거든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사고사로. 여기 이제 1년 전의 기사인데요. 검찰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 신청, 검찰 1년여 만에 직접 수사 착수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건 제가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관련 인물이다 이거죠. 여기 기사 자체도 이재명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이면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 자리죠. 근데 이재명과 연관된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돌연 낚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낚시하다가. 요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진유천이라는 인물인데요. 진효희라고도 이제 불리는 것 같아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개명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김경수 운전기사 출신이라 그러죠. 김경수. 그런데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갈아탄 인물인데 김경수에서 이재명 쪽으로 이제 옮겨간 인물인데 말을 갈아탔다. 그동안 댓글 부대를 관리했고요. 성남FC 정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사고사로 알려졌고요.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제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이제 곧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망하고 13일 발인한다라고 합니다. 13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어제 사망 그리고 내일 발인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도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죽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면 말이죠. 이재명은 뭐 그런 죽음이 있더라도 뭐 태연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자신과는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단요. 과거에 유한기 씨라고요. 유한기. 이 사람이 한번 제일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죠. 유서를 남겼지만 유서 내용은 유족 측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U2라고 불리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돌연 그렇게 자살을 해버렸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억울함을 내비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함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김문기. 이 사람도 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자살이죠. 2021년입니다. 개발사업 1처장인데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인데요. 이때 이재명이가 했던 말이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첫 번째 유한기 씨가 자살했을 때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지난해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 사람도 돌연 또 사망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나 타살이 아니고 대동맥 파열, 이걸로 이제 밝혀졌죠. 이 이병철 씨는요, 언론인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취재 과정에서 알아가지고요,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슈화시킨 그 인물인데요. 돌연 이제 사망을 또 했고,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고 이병철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측이 오히려 이런 어떤 연쇄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합리적 어떤 의심에 대해서 역공을 하고 그랬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삶과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이재명과 연결시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가요.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던 40대 김모 씨가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죠. 여기에 2022년. 이 사람은요. 그 이재명 부부 곁에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배소연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기 이제 공무원도 되고 그랬는데 그 사실상 그 두 사람의 개인 잔심부름 혹은 은밀한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비서 같은 존재로 보이는데요. 배소연. 배소연이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김 씨는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그 김 씨는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용 논란에 당사자인 배소연 모녀가 소유한 빌라에서 사망을 했죠. 그래서 배소연 집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동거 상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은 없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고 이것도 뭐 어쨌거나 자연사한 것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했지만 어떤 타살 혐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전형수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 사건이죠. 여기까지 갑니다. 이 전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비서실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의 옆집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을 때 이 전영수 씨가 해당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요 2019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비서실장 신분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또 이렇게 또 되었었고요. 이 사람 또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냥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그런데 이때도 유족들의 반대로 유서 전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언론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노토 6쪽짜리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들을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달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군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그런 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이재명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연루가 됐다. 그래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안았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할 때요, 그 사람 하나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수사하잖아요. 가족들도 괴롭고 그 주변인들도 괴로울 텐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6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낚시하다 발을 헛디뎌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분은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SNS 단톡방을 운영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된 것은 지난 2018년 하반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그때입니다. 202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추민규 민주당 도의원이 진 씨가 공개 채용 없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힌 적이 있죠. 자, 아무튼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7번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정말 아수라, 영화 아수라 아시죠? 거기 나온 주인공도 이재명 얼굴하고 거의 닮았잖아요. 착각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 그 아수라 영화 감독하고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는요,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